안녕하십니까? 인문학살롱의 유혜선입니다.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저 인문학살롱 TV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새해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셨죠? 예, 저도 지난해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연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새해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우리의 호프 월드 투바로티 김호중 씨가 유럽 빌보드 차트에 4위, 5위에 등극을 했다고 하는군요. 정말 대단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. 그죠? 저는요.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도 그러시죠? 새해 계획도 세우시고 또 우리 꿈의 리스트,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?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세우는데 저도 이번에 그 월드 트바로티 우리 김호중 씨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올해 버킷리스트에 요걸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들으시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새해가 되면은요. 이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를 듣습니다.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뭐 대단히 클래식 음악에 저해가 깊거나 전문가이거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. 신년음악회를 듣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. 저한테는. 네. 제가 출강하고 있는 학교에 인문학 특강이 열렸는데요. 그때 누가 왔느냐면 KBS 가정음악실의 장일범 방송인이죠. 예, 교수이면서 장일범 교수가요. 이 클래식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렸던 그런 신년음악회 DVD, 실제 상황 DVD를 이렇게 쫙 틀면서 강의를 하는데요. 너무 멋진 거예요. 너무 리얼하고 너무 생생하고 그 스토리가 막 너무 빠져들게 하고 재밌는 거예요. 야, 근데 장일범 씨가요. 자신은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하는데 딱 신년에 하는 신년음악회, 예, 신년음악회를 듣기 위해서 1년을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신년음악회 끝나면 2월부터는 이제 또 이제 그 온라인으로 신청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잘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러면 이제 패키지 여행을 한다고 하는데요. 자신의 하는 일의 전문성도 높이고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해서 또 휴가와 힐링 뭐 그런 어떤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여행을 하면서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야 이거 너무 멋지지 않나요? 그죠? 너무 멋진 여행이잖아요. 근데 그 신년음악회 뒷이야기가 얼마나 그 무궁무진한지 그 해마다 세계의 그 클래식 뮤지션들이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. 그 만나다 보니까 뭐 매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인맥도 넓히고 또 음악회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간단한 파티나 여행 또 뭐 식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추억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새해 또 만나고 야 바로 저거다.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인문학이나 뭐 이런 강의를 해왔지만 장일범 씨처럼 삶과 그죠? 여행과 학습과 또 자기의 전문성과 휴가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. 너무 모습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좀 따라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빈 필하모니 신년음악회가 그 생각이 나서 이제 계속 듣는데요. 이 음악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이 왈츠, 춤곡이잖아요. 왈츠곡 중심과 또 막 행진곡 중심으로 이렇게 막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 또 굉장히 신나고 힘차게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음악회예요. 올해는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그죠? 예, 빈 필하모닉과 또 베를린 필하모닉에서는 이제 그 무관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. 이게 연례 음악회에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앵콜을 받잖아요. 앵콜을 받으면 막 라데츠키 행진곡에 맞춰서 막 관중들과 함께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볼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최고 수준의 클래식 연주가들이잖아요. 그래서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음악회라서 저는 뭐 지나고 나서는 뭐 유튜브로도 이렇게 듣고 합니다. 근데요, 이 빈 필하모니 신년음악회는 어두운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탄생을 했습니다. 1938년에 오스트리아가 이제 나치 지배하에 있을 때 이 전쟁 중의 나치는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 음악을 활용을 했는데요. 그때는 베토벤이나
와그너나 이렇게 막 우렁차고 선동적이고 이런 음악을 가지고 정치 선전을 위해서 이제 음악회를 이렇게 열었는데,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의 이제 불안감을 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. 전쟁도 이제 끝나갈 무렵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희망을 주고 좀 용기를 줄 수 있을까? 그러다 보니까 경쾌하고 아름다운 멜로디, 왈츠곡, 행진곡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비록 어두운 과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탄생을 했지만, 이 왈츠곡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그 왈츠곡 있잖아요. 예, 아주 신나고 경쾌한 이 왈츠곡을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려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니까 이게 이제 세계적인 음악회가 된 거죠. 그래서 빈필의 신년음악회는요, 어떤 새해의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최고의 클래식 히트 상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비인에서는요, 그 새해 아침에 신년음악회가 딱 2군데가 열린다고 합니다. 이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뮤지크 페어라인, 빈 뮤지크 페어라인은 이제 그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상주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열리고, 또 콘체르트 하우스라는 이런 오스트리아 왕실 음악 땅으로 유명한 정말 화려하고 격조 있는 공연장, 이 2군데서 열리는데 정말 수준 높은 기획 공연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장소입니다. 저도 이제 그 여행을 좋아해서 학기 이제 방학이 되면은 이제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,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제가 좋아했던, 그래서 몇 번 갔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. 어느 프로그램 중에 유럽 패키지 여행 중에 KBS 열린음악회와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KBS 열린음악회가 있었던 거예요. 그때 막 열린음악회가 한창 유행을 했을 때인데, 그때 그 음악회가 열린 곳이 바로 콘체르트 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 콘체르트 하우스는 일반 대중음악인 열린음악회 같은 거를 이런 거를 허락을 하지 않는데요.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소프라노 조수미가 함께 공연을 한다면 허락하겠다. 그죠? 이 조수미의 브랜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장소였다고 합니다. 그때 그 조수미가 불렀던 어떤 그 왈츠,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왈츠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그리운 금강사, 이거 제가 이제 그 실제로 들었잖아요. 와, 정말 대단하더라고. 그래서 조수미라고 하는구나. 이 조수미는 정말, 그죠? 그 세계적인 지휘자 폰 카라얀이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우리나라의 그 클래식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신년음악회는요, 이 관현악 위주의 이런 어떤 연주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성악가나 이런 어떤 그 협연, 이 개별적인 협연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지휘자가 주목을 받아요. 카라얀이라는 그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 자기가 미국에 있는 최고의 소프라노 캐서린 배틀을 불러서 이 봄의 왈츠를 딱 한번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 조수미는 뭐 신년음악회는 쓰지 못했지만 그 빈 필하모니와 함께 협연, 세계적인 뭐 관현악단 3대, 5대 오페라 극장 뭐 이런데 뭐 협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. 심지어 2009년에는요, 이 160년의 전통을 가진 빈 필하모니를 조수미가 우리나라에 초청을 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이렇게 협연을 했다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. 이 조수미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거죠. 자,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. 조수미가 간다면 우리의 월드 트바로티 기본적으로 가야죠. 예, 제대하고 나서 꿈의 무대 카네기홀 찍고 유럽의 클래식의 최고봉인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협연 가야죠. 네. 그래서 저도 저희 그 버킷리스트에 트바로티와 함께하는 음악여행, 테마여행 뭐 요걸 하나 첨가했는데요. 이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목표잖아요. 뭐 올해만 잘 견디면, 네, 또 코로나도 끝나고 예전처럼 이렇게 또 죽기 전에는 해외여행이 좀 자유로워지는 그때도 있겠죠, 그죠? 이렇게 계획을 딱 세우니까요, 이 새해가 엄청나게 희망이 차지기 시작하면서, 야, 목표가 있다는 거는 참 신나는 일이구나. 예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장일범 씨처럼 강의도 열심히 하고, 예, 책도 열심히 쓰고, 또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, 이래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러시죠? 예. 예, 누군가 그
대중의 스타를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요. 어쩌면 스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타를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자신의 에너지, 자신의 열정을 좋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죠?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. 내 삶이고 내 인생이잖아요.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중심으로 음악도 즐기고 그림과 예술 그리고 인문학과 함께 주변에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즐기면서 시야도 또 넓히면서 또 풍요롭게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새해도 변함없이 저 인문학 살롱과 함께 인문학 살롱 TV와 함께 좋은 꿈, 좋은 계획 세우시면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